오늘 주제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일단 지금 현재 아직도 핫한 방산 쪽 관련해 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선택을 해봤고, 지금 작년에도 방산이 주도 섹터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면 방산주도 흐름이 가장 세거든. 특히나 이제 유럽은 지금 지수 자체가 신곡행진을 하고 있는데, 내부 들여다보면 방산주 때문에 신곡행진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방산주도 진짜 센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전투기, 그다음에 항공 쪽 관련해 가지고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 사람들이.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먼저 얘기해 볼 사람. 제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해봐. 나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려도 돼요. 그렇지. 일단 한국항공우주 하면 전투기가 유명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T-50 가지고 있고요. T-50을 기반으로 한 FA-50, 그러니까 FA-50은 경공격기고 TA-50은 무장훈련기, 이렇게. T-50은 그러니까 이제 파일럿들이 연습할 때 쓰는 비행기고, 그지? 네네, 맞아요. 무장훈련기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FA-50은 실질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전투기고, 그 다음에 KF-21이라고 4.5세대 준스텔스기가 있습니다. 그 KF-21 같은 경우엔 아직까지 지금 완성이 된 건 아니지. 네, 완성이 된 건 아니고, 완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4.5세대니까 거의 5세대급의 그 초고성능의 전투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드는 거고, 근데 다른 전투기보다 당연히 가격이 쌀 거고, 네. 그래서 충분히 수주 경쟁력을 갖고 있을 거다. 이게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보면 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T-50이나 FA-50 이쪽에서 수주를 받는 게 지금 현재 실적이 될 거다. 현재 수주가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T-50부터 한번 볼까? T-50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 누가 얘기해 볼래? 이제 T-50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나 좀 중남미, 아시아 태평양 뭐 이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좀 수출이 될 이제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KF-21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자체 형성이라는 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니까 좀 전투기 사업 참여 관심도가 좀 높아져서 이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이제 중동이랑 동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좀 수출 사업이 추진될 거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뭐 추가 설명 있어? 그리고 T-50이랑 이런 전투기를 다 합쳐서 올해 신규 수주만 약 8.5조 원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T-50의 가장 큰 모멘텀은 미군 해군의 고등훈련기 그쪽 이름 말이지. 그쪽이 미국 해군이 이제 노후화된 전투기, 그러니까 훈련기, 파일럿들이 훈련할 때 쓰는 전투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다 노후화돼가지고 교체 시기가 와가지고 지금 로키드 마틴하고 한국항공우주 한 팀, 그다음에 보잉 쪽 한 팀 해가지고 두 개 수주전을 지금 펼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몇 년 전부터 지금 수주를 펼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낙점된 팀은 없다. 근데 이쪽은 향후 20년간의 수주를 책임질 만큼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전투기가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 12대, 뭐 베트남 열 몇 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규모가 50대, 100대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TA-50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쪽이 이제 가장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이 아까 뭐였지? FA. 자, 그 다음이 이제 FA-50. FA-50 같은 경우는 폴란드가 지금 위치가 우크라이나의 쪽에 맞대어 있어요. 그래서 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좀 장기적인 전쟁화 때문에 지금 폴란드가 좀 국가 안보에 대해서 좀 방산 쪽에 관심을 좀 기울였다고. 또 저번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FA-50 기기를 18대 정도 수주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또 공시가 났다고 합니다. 자, FA-50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12대가 이미 납품돼 있고, 말레이시아에는 FA-50 18대 수출 계약을 한 상태고, 그다음 필리핀은 FA-50 업그레이드 계약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주 본계약이 약간 딜레이 되긴 했는데
5월 중에 본계약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조만간에 뭔가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걸 또 그런 또 계약 소식 나오면 공계약 소식 나오면 또 그게 또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볼래?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항공우주가 한번 급락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이제 2분기 쪽으로 이연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한번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자리를 잡고 다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오고는 있는데 근데 주요 양산 산업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주로 양산하는 사업들이 이제 납품 일정 80%가 4분기에 다 몰려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 한해 이제 매출이 거의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지금의 주가 흐름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고 조정받고 다시 오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은 더 지금의 고점들을 돌파하고 지금 9만 원대에 아직 있는데 10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만 원까지? 네. 10% 정도 수익이네? 그 이상을 가야지 뭐 네. 서울만 한 거 아니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24년 기준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매출은 3,633억이고 영업이익은 240억 정도 됐었는데 25년도와 26년도 추정치를 보면 매출도 25년 기준 4,092억 그 다음에 26년도는 5,724억 그 다음 영업이익은 345억이랑 612억 이렇게 좀 기하급수적으로 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에 240억이었는데 2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612억이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한 40에서 5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지금 않나?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잠시만요. 9조 원. 9조 원대야? 네, 거의 잠시만요. 9조 원대면 8조 8,200억. 그러니까 8조 8천억이면 그 9조 원대잖아. 9조 원대니까 사실 이게 9조 원대니까 밸류로는 이야기할 거리는 안 되고 왜냐면 지금도 고평가됐잖아. 근데 모든 방상에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밸류로 가는 게 아니라 내러티브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히려 지금 방산이 꺾일 생각이 없다.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잡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방산이 꺾일 만한 모멘텀이 생긴다. 뭐 어떤 이슈가 생긴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휴전하니 많이 지금 뭐 트럼프가 중재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럼 차라리 한국항공우주나 아니면 다른 방산주를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더 유심히 봐야 되겠지. 어차피 내러티브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내러티브로 대응을 해야 된다. 즉 이제 보고 있다가 10만 원 넘어서도 계속 들고 가도 돼. 어차피 지금 고평가야. 그렇게 밸류로 따지면 지금 사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올라간 것도 웃긴 거지.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한다. 그러면 방사는 대규모 차익 매물이 한번 나오지 않겠어? 다 수익 중인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그때 실적 때문에 그 한국항공우주가 꺾인 것도 있지만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전쟁이 심화됐다가 그때 딱 뭔가 휴전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꺾인 게 더 커. 사실 실적보다. 지금 한국항공우주 실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을걸. 앞으로 수준 모멘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현재 나오는 실적은 별로 방산 쪽은 안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고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밸류를 높게 주는 거지. 지금 당장 실적을 가지고 밸류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같은 경우도 뭔가 좀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면 고점 찍고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뭔가 지금 약간 시대가 좀 약간 좀 증오의 시대잖아. 서로 증오하고 서로 막 전쟁하고 막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이 가는 거란 말이야. 유럽 같은 경우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거 보니까 그리고 미국 하는 행동 보니까
미국은 이제 우방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보나 국방력에 대해서 이제 자급자족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유럽 쪽이. 그러니까 유럽 쪽이 다 방산주가 가는 이유가 다 그거야. 이제는 한 국가에 국한된 게 아니고 유럽 모든 국가들이 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군비를 더 투입해가지고 군사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요구가 커지면서 이제 유럽 방산주들이 계속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러티브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러티브만으로는 계속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유지되는 그 동안에 수주 소식이 간간히 들려와야 되잖아. 한국항공우주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게 결국 이제 필리핀 쪽, 그다음 본계약 체결할 수 있느냐 이거 있을 거고, 그다음에 미 해군 쪽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올 게 있을 거냐, 이게 아마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